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환자분들이죠. 바로 코로나 확진자. 집에서 재택 치료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 치료를 하면서 약 처방이 필요하거나 증상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전화로 상담해 드리는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약물을 처방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잘 지키면 무사히 자가격리 기간을 끝내면서 아주 건강한 상태로 갈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 부분 또 잘 지키지 않으면 의외로 또 후유증이 남아서 되게 고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순간의 판단 착오가 증상의 악화, 병의 악화를 낳을 수도 있겠다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확진이 되고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에서 재택치료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고령자분들, 70세, 8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나 기저질환이 많으신 분들은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나 증상의 악화를 경험하는 빈도가 간혹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미리 제가 말씀드린 지침들을 잘 따라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집에서 재택치료할 때 지켜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치료를 잘 받는 거죠. 코로나 질병은 상기도뿐만 아니라 하기도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폐렴이나 기관지염, 그다음에 호흡부전 등의 심각한 증상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자들은 집중관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집중관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반드시 등록을 해서 집중관리 받으시고,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전화상담을 꼭 신청해서 필요한 약, 밤에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부터 꼭 필요한 약들을 받아서 그 증상에 맞게끔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로 처방이 되는 약들을 살펴보면 증상이 아주 심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 같은 경우는 담당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겠죠.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같은 약을 처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증상에 관련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목이 많이 부어요. 인후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진통소염제. 그냥 가래가 의외로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증상이 보면 처음에는 목이 아프고 열이 났다가 장기침을 하다가 콧물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한 가래가 되고, 이 가래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 자체가 기관지의 염증이나 폐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콧물이 나오는데, 콧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걸 잘 제거되지 않으면 뒤로 넘어가면서 식욕부진이나 기관지에도 염증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상이 심할 때 제대로 된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병을 키울 수도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져서 병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후통이 심하면 잘 먹지 못하고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적절한 항생제나 진통소염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래가 아주 심할 때는 가래를 잘 제거해주는 약, 그래서 가래가 필요 이상으로 진해져 가지고 폐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상황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령자가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자들이 있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달려갈 대면진료센터나 연락할 비상연락망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비드19, 특히 오미크론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증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라도 점점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오한도 있고, 목이 굉장히 아프다가 그런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깔아앉고, 그 다음에는 기침 가래가 나오다가 기침 가래가 조금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국소적인 문제들, 콧물이나 가래 등이 남아있다가 없어지는 경과를 밟게 되는데요.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 즉, 호전이 굉장히 더디다. 나빠지는 기미가 보이면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지 나중에 큰 병이 키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분들은 명심하시고 그 가족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황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갈 수 있는 뭐 대면진료센터라든지 밤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등을 잘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이런 부분에 집중관리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미리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급할 땐 또 전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에서 질병관리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 치료 어떤에 관련된 정보들을 파악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코로나19 질병이 잘 낫지 않고 심해질 때 나타난 증상들. 오미크론이 이제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지만 일부 사람들, 면역 저하자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곤란이죠. 숨 쉬는 게 힘들어집니다. 대부분 이제 특히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 가래가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부분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저산증이 빠질 수 있어요. 숨을 쉬기가 좀 힘들다. 위험한 신호죠. 두 번째, 가슴 쪽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건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가슴 쪽에 굉장히 통증이 있거나 이렇게 뻐근한 어떤 압박감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 조금 떨어져요. 말하는 게 좀 어눌해지거나 조금 이렇게 멍해지면서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가 있다면 그것도 위험 신호고요. 그 다음에 잠을 들지 못한다. 그러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잠을 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있다. 이거는 뭔가 몸의 위기사항을 우리 몸이 이제 감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이 안 될 때, 폐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신적인 저산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창백해지거나, 아니면 청색으로 변한다. 특히 입술이나 손가락 등이 하얗게 질린다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증상, 그 외에도 이전과 달리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아가던 증상이 다시 악화가 된다면 가래가 더 심해지고 기침이 더 많이 나오고 분명히 질병이 낫지 않고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면 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응급적인 상황의 처치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부분 이제 치료가 잘 진행이 된다면 면역력과 체력을 잘 유지해서 후유증 없이 빨리 이제 쾌차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기 좋습니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됩니다. 수시로 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코비드19 오미크론 증상은 몸이 불타고 있는, 염증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래를 삭히기 위해서도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2리터, 더 필요하면 3리터까지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어떤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죠.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국의 어떤 논문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집에서 치료할 때는 REST, REST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쉬어라는 거죠. 무조건 쉬고 또 쉬어라. 집에 있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과로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쉬고 또 쉬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 못 쉬었던 것들을 이번에 다 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쉬는 것 중에 이것도 포함되죠. 스트레칭하고 간단하게 집안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그래야지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쌓인 염증들이 풀어집니다. 될 수 있는 시대에 시간이 날 때, 텀이 날 때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보 등을 집안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호흡기에 가래 염증을 깔아앉혀주는데 가장 도움이 된 게 수분이고 또 될 수 있으면 가습기를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최근처럼 한적이 굉장히 건조해지기 쉬울 때는 점막이 건조해지면 치료가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고 바이러스의 정식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식하게 되죠. 그래서 가습기를 반드시 사용해서 집안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동일하게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그때 너무 따뜻한 수증기를 코로 흡입하면서 코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걸렸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총량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으니까요. 수시로 비누로 20초간 손을 씻는 게 좋습니다. 콧물을 풀고 난 다음에 기침하거나 재채기, 그럼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비누로 20초간 손을 씻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잘 드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면역력이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꼭꼭 챙겨 드셔야지 체력이 유지가 되고 면역력을 보존하는 항체를 잘 만들어내서 바이러스와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고요. 채소, 과일, 좋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역 항체를 만들고 체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환기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이럴 때 나오는 바이러스 총량이 방 안에 많아지게 되면 그 자체가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춥지 않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환기를 시켜서 집안의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억울해하거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걸렸지? 누가 나한테 옮겼지? 왜 걸렸을까? 예방접종까지 했는데 나만 왜 걸렸냐? 조금만 주의할 것을, 이제 지나간 것을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오미크론 대유행 상태는 본인이 주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더라도 걸릴 수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걸리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는 게 좋지만 이미 걸렸다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줘서 쾌유를 막는 방해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만 잘 견디면 예방접종도 하셨고 더해서 자연 감염 면역까지 생겼으니까 슈퍼 항체자가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은 예측지 못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걸리는 것이 좋습니다. 걸리지 않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감염에 걸렸다면 슬기롭게 빨리 쾌차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원칙을 잘 지켜서 슬기로운 재택생활을 하시고 빨리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